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나 이거 보면서 좀 뜨끔했다. 오늘도 열심히 했니?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도 많이 웃었니? 라고 물어봐주고 싶다. 나도 이런 엄마,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쉽지 않아. 숙제는 해왔니? 어제 몇 시까지 공부했니? 뭐는 했니? 자꾸 이런 것만 물어보게 되고, 좀 너희들의 마음은 어떤지, 너희들의 기분은 어떤지, 뭐가 힘든지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게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오늘이라도 나한테라도 좀 오늘도 많이 웃었니? 오늘도 행복한 일이 있었니? 하고 너희들이 좀 챙겨줬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특히 오늘 내가 저걸 넣은 이유가 우리 이제 곧 반짝이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강의 제목도 반짝 테스트지. 그래서 한 단어 끝날 때마다 저렇게 반짝 테스트가 나오는데 미리 얘기하지만 내가 좀 끙끙거리면서 풀라고, 좀 두뇌 풀가동해서 풀라고 낸 문제니까 나 이거 왜 모르지? 하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기죽지 말기다. 원래 어려운 문제들이야. 그래서 기초탄탄 29번 문제인데 두 개의 양수 A, B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중요한 옛날 개념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꼭 얘는 별표해놓고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A, B라는 애가 둘 다 양수였었고, 그리고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점이 있었어. 근데 그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는데 그 직선이 원점도 지난대. 그때 로그 A의 B의 값을 좀 구해달래. 내가 어떤 직선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문제 상황 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보자. 이게 이렇게 주룩주룩 문제로 써있을 때랑 그림 그려서 내가 눈으로 볼 때랑 다르잖아.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때는 너희가 그림 그려서 봐봐. 지금 두 개의 점이 콕콕 있었는데 나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럼 어떤 점이 하나가 있었냐면 A라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었지. 근데 그 A라는 점의 좌표는 2, 로그 4의 A였었고 B라는 점의 좌표는 3, 로그 2의 B였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유일하지. 근데 그 직선이 어디도 지나냐면 원점도 지난대. 즉 0,0도 지난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저 A, B로 직선 만들어서 그 직선이 0,0을 지난다. 그렇게 식 세워도 괜찮고, 아니면 나 지금 요 O, A, B라는 세 개의 점이 전부 다 어디 위에 있냐면 하나의 직선 위에 존재해. 그렇다면 나 이 O라는 애는 원점이라서 0,0이니까 계산하기가 쉽잖아. 그럼 내가 OA라는 요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것과 하나의 직선식에 있기 때문에 O하고 B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 것과 이 두 개의 기울기는 어때야 돼? 값이 같아야 되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나는 직선식을 잡는 게 아니라 기울기만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울기의 정의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우리 기울기라는 거 어떻게 구해? 기울기. 우리 말로 쓰자면 얼마나 기울어져 있니? x값이 커질 때 y값은 어떻게 달라지니? 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지. 그래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 그때 기울기 잡는 법 공부했었다. 다시 한번 공식 써줄게. 만약에 그 두 점의 좌표가 x1, y1 그리고 x2, y2였어. 그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2 마이너스 x1분의, 즉 x가 얼마큼 커졌니? 증가량 물어보는 거니까 y도 똑같이 y2 마이너스 y1. 근데 우리 분수식일 때는 마이너스 1 위아래 동시에 곱해도 값 그대로지.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를 다시 해준다면 얘는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마이너스 y2가 되는 거지. 즉 어디서 뭘 빼든 상관없어. 대신에 순서만 맞춰주면 돼. 나 분모가 2에서 1 뺐으면 분자도 2에서 1 빼주고, 1에서 2 뺐으면 1에서 2 빼주고. 그래서 이 문제는 나 기울기를 활용할 거고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랬어. 그럼 기울기 정의 생각하면서 우리 기울기를 각각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OA의 기울기 먼저 찾을 거야. OA의 기울기. 그래서 두 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O는 지금 0,0이고 A는 지금 2, 로그 4의 A였어.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빼줄게. X끼리 빼버렸고 그 다음에는 Y 좌표도 로그 4의 A 마이너스 0. 근데 우리 0 뺀다는 거 의미 없잖아. 결국 얘는 그냥 2분의 로그 4의 A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두 번째. 나 OA의 기울기는 찾았어. 이번에는 OB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근데 방금 전에 해봤으니까 나 이제 5 안 쓴다. 나 3에서 0 뺐어. 그러니까 분모 3인 거고. 나 로그 2에 비해서 0 뺐어. 그러니까 분자는 로그 2의 b인 거지. 근데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하나의 직선식 위에 존재하니까 같아야 되지. 나 이 두 개 같은 식이다. 그러니까 둘 같다라고 놓고 한번 문제 풀어보자. 그래서 2분의 로그 4의 a는 3분의 로그 2의 b였어. 요 식이고, 나 왼쪽도 분수, 오른쪽도 분수 이럴 때에는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곱했더니 3 로그 4의 a인데 우리 그게 지금 누구랑 똑같냐면 2 로그 2의 b하고 같았어. 우리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게 느낌이 올 거야. 나 이 로그 2의 b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4는 다시 쓸 수 있지. 뭘로 다시 쓸 수 있어? 2의 제곱으로. 나 밑에 있는 제곱도 앞으로 밀려 나와. 대신에 밑에 있는 제곱은 밑으로 밀려 나와.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3의 로그 2의 a. 그게 지금 2 로그 2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나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우리 문제 한번 다시 체크해보자. 내 최종 목표가 뭐냐면 로그 a의 b를 구하는 게 내 최종 목표인 거야. 이제 그거 써볼게. 내가 원하는 건 로그 a의 b라는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얘는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로그들은 전부 다 밑이 몇이야? 그치, 2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수식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바꿔보자. 나 로그 a의 b라는 건 로그 2에 내 마음대로 밑 바꾸는 중 밑은 밑으로. 즉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가 되는데 우리 그 값은 방금 전에 구한 수식에서 충분히 찾아줄 수 있지. 나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야. 로그 2의 a로 나눴어. 대신에 2를 나눠서 없애버렸지. 즉 2분의 1 곱했으니까 이 값은 결국 4분의 3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로그 a의 b를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4분의 3 읽어내주면 되지. 식 한 번만 다시 보자. 그래서 두 개의 함수 a, b에 대해서 점을 콕콕 두 개 줬어. 두 점이니까 분명히 직선식이 하나로 딱 고정될 텐데 그 직선이 있잖아. 원점도 지난데. 그래서 직선식을 만들어서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러면 식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하나의 직선식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위에서 점을 어떻게 잡더라도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계산하기 쉽도록 OA랑 한 번, 그리고 OB랑 한 번 그렇게 기울기 구해서 풀어준 문제가 기초탄탄 29번이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30번 한번 보자. 29번 문제에서는 기울기에 대한 정의가 중요했지. 그리고 30번 문제는 1보다 큰 세실수 ABC가 있었어. 나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쓰는 그 방법이 앞으로도 계산식에서 정말 많이 쓰일 거야. 특히 지수로그 문제 풀 때. 지금 1보다 큰 세 개의 실수 A하고 B하고 C가 있었어. 근데 그 A, B, C가 등장하는 등식이 나와. 근데 등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봤더니 저걸 만족할 때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저 세 개를 다 더한 값을 구해달래. 우리 옛날에도 해봤는데 비례식이 주어져 있거나 저렇게 연결된 등식이 등장할 때는 얘를 간단한 하나의 문자로 잡았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K라는 문자로 한번 잡아보자. 나 이 식이 K야.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냐면 로그 A의 B도 K인 거고 2분의 로그 B의 C도 K인 거고 4분의 로그 C의 A도 K인 거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이 값들이 전부 다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문자만 등장할 수 있도록 식 정리 한번 해보자. 지금 로그 A의 B였어. 얘 뭐라고 정리했어? K라고 정리했지? 괜찮아? 다시 한번. 나 이번에는 로그 B의 C 한번 써볼까? 나 2분의 로그 B의 C가 K다? 그러면 2만 없어지면 되니까 2K겠지. 똑같이 한 번 더. 이번에는 로그 C의 A였어. 나 4분의 로그 C의 A가 K인데 4 없어지면 돼. 4 곱했으니까 4K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저 세 종류의 로그를 전부 다 K에 대한 표현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로그 A의 B는 K이고 로그 B의 C는 2K이고 로그 C의 A는 4K이고 결국 내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걸 다 더한 7K를 구하는 게 내 목표인 거야. 그럼 이제 K값으로는 표현을 했잖아. 그럼 어떻게 저 K값을 찾아줄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 밑 바꾸기에서 밑하고 진수 바꾸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겼어?
그치, 역수됐었지. 그 내용 생각해봐. 나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나 밑하고 진수가 지금 빙글빙글 돈다, 그치? 근데 쟤네들이 밑하고 진수가 바뀌게 되면 역수관계였잖아. 그러니까 몽땅 다 저 값들을 한번 통째로 곱해볼 거야. 이 방법 앞으로도 많이 쓰여. 나 로그 A의 B가 있었어. 거기다가 로그 B의 C를 곱할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로그 C의 A를 곱할 거야. 물론 하나씩 다 바꿔서 연산해도 괜찮지만 나 좀 더 간단하게 보는 방법 설명했었지. 밑하고 진수 잘 봐야 돼. 밑하고 진수, 밑하고 진수. 마치 전부 다 상쇄돼서 이거 1 나올 텐데. 근데 우리 저 각각의 문자 K라는 표현에서 나 얘가 K였고 얘가 2K였고 얘가 4K였잖아. 결국 저 세 개를 몽땅 곱했으니까 8K 세제곱인데 그게 지금 1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K 세제곱이 몇인 거냐면 8분의 1인 거고. 우리 8분의 1은 누구의 얼마야? 그치, 2분의 1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 값이 나오네. 따라서 우리 K라는 건 2분의 1이었겠다. 근데 우리 문제는 K 값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7K를 구하는 게 내 목표였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7K는 7만 곱해주면 되니까 2분의 7.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7K 값 구하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2분의 7이 나와주면 되지. 그래서 기초탄탄 30번 문제였어. 우리가 지수로그에서 배우는 마지막 기초탄탄 문제였고 지금 1보다 큰 3개의 실수가 나오면서 등식이 여러 개가 연결돼 있어. 비례식이 나오거나 등식이 저렇게 연결돼. 그럼 나는 간단한 하나의 문자로 잡아서 그 문자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문자가 저렇게 많으면 문제 풀기 어려워. 문자의 개수는 낮춰야 되고 차수도 낮춰야지 문제 풀기가 간단한 거다. 제가 기초탄탄 30번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반작 테스트야. 1번 한번 보자. 지금 4개의 양수 A, B, C, K가 있었어.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K 제곱을 좀 구해달래. 가 보자마자 느낌 와야 돼. 3의 A제곱, 5의 B제곱, K의 C제곱이 다닥다닥 같다 그랬어. 나 이렇게 등식이 쭈루룩 연결되면 뭐 하기로 했어? 새로운 문자로 잡기로 했지? 근데 그 새로운 문자가 이번에는 K, C였으니까 A라고 한번 써볼게. 대문자 A. 그리고 나 봤더니 로그 C는 로그 2AB 마이너스 로그 2A 플러스 B였어. 우리 지금 나 조건에서 밑이 있어 없어? 그치, 밑 없다? 나 여기서 밑이 없다는 얘기는 밑이 10이란 얘기고 즉 전부 다 밑이 같다는 얘기지. 그럼 왼쪽 식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오른쪽은 조금 더 정리. 나 밑이 같은 두 로그의 차였어. 그러니까 얘는 뭘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진수끼리의 나누기. 즉 2A 플러스 B 분의 2AB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처음하고 끝만 보자. 나 로그 C라는 애가 지금 로그 2A 플러스 B분의 2AB였어. 즉 그 얘기는 C하고 2A 플러스 B분의 2AB가 같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서 나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번거로워. 이유가 뭘까? 더 이상 정리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근데 나 이거 두 개를 위아래 뒤집으면, 즉 역수치하면 무슨 일이 생겨? 약분하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C라는 애가 저값하고 같은 건 맞지만 나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역수취하면서 갖고 와보자. C분의 1로. C분의 1로 갖고 온다는 얘기는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얘도 역수취해서 이 AB분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지. 나 이제서야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 덩어리씩 약분해 줄 수 있겠다. 나 약분해서 한번 다시 써볼게. 앞에 거는 2AB분의 2A였고 뒤에 식은 2AB분의 B였어. 간단하게 쓰자면 2A 없어졌고 결국 남은 거 B분의 1. 다시 한번 B하고 B하고 없어졌고 결국 남은 거 2A분의 1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나 이제 나 조건 해가지고 정리한 게 요 첫 번째야. 그래서 C분의 1하고 누구하고 같냐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하고 같아. 근데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안 쓴 게 있는데 가조건이지. 나 3의 A제곱이 A였고 5의 B제곱이 A였고 K의 C제곱이 A였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들은 전부 다 C분의 1, A분의 1 역수의 형태야. 그러니까 나도 저 식을 A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써보자. 그래서 가조건 정리할게. 나 3의 A제곱인데 얘가 A였어. 나 뭐 궁금해? 그치? A분의 1 궁금해. 나 A분의 1이 궁금하니까 양변에다가 A분의 1 등식이었어. 똑같이 해주면 되지? 즉 3이라는 애는 A의 A분의 1이었네.
똑같이 한 번 더. 나 이번에는 5의 b제곱이 지금 a였어. 그 얘기는 결국 나 5라는 애는 a의 b분의 1제곱이란 얘기고, 똑같이 한 번 더. 나 k의 c제곱이 지금 a였는데 그 얘기는 결국 k라는 애가 a의 c분의 1이라는 거지. 나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등장했는데 우리 저거에 관련된 수식 1번에서 정리했다? 갖고 와볼게. c분의 1하고 누구하고 똑같았었냐면 얘하고 같았어. 저식 그대로 한번 써보자. 지금 c분의 1하고 누가 똑같았냐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 이제 여기까지 남아있을 거야. 이 다음 단계부터가 좀 고민이지. 나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저 c분의 1, b분의 1, 2a분의 1이라는 애가 a에 관한 지수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도 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니까 지수에다 넣어버리면 되잖아. 즉 이 얘기는 a의 c분의 1 제곱이 뭐하고 똑같아? a의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그 a의 c분의 1, 그게 바로 k의 c제곱. 그럼 나 다시 한번 고쳐보자. 이쪽에서 a의 c분의 1이 k라는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쪼갰어. 우리 어떨 때 지수끼리 더했냐면 미시 같은 두 수를 곱해버릴 때. 즉 a에다가 b분의 1 곱하기 a에다가 2a분의 1. 좀 느낌 와. 이제 문자 K로 고칠게. 나 A의 C분의 1은 누구였냐면 그거 K였다. 근데 그 값이 A의 B분의 1, A의 B분의 1 누구였냐면 5였고 거기다가 이제 얘가 좀 어렵지. 우리 이런 애는 없는데 A의 2A분의 1. 나 이런 값은 없지만 A의 A분의 1은 알고 있다. 우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2분의 1 해주면 따닥 둘 곱하면서 2A분의 1인 거지. 근데 그 A의 스몰 A분의 1이 얼마였냐면 3이었어. 즉 3의 2분의 1제곱. 즉 K라는 애는 5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좀 더 우리한테 친숙한 표현으로 루트 3인 거지. 즉 K라는 애는 5 루트 3이었네. 이제 K 값까지는 찾은 거야. 이제 최종 목표 보러 가자. 나 방금 전에 K값 찾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K제곱을 구해달라 그랬어. 그럼 K제곱이라는 애는 방금 전에 구한 5루트 3을 전체 제곱해주면 되고, 우리 저렇게 괄호의 제곱일 때는 안으로 각각 톡톡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5 제곱했고 루트 3 제곱했어. 둘 곱해주면 75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 정답은 75였지. 그래서 4개 양수가 있었고 K 제곱을 구하는 게 내 목표야. 우리 많이 쓰는 방법이라 그랬어. 등식이 등장해. 근데 등식이 여러 개가 쭉 연결돼 있어. 그럴 때에는 하나의 간단한 문자로 바꿔서 그 문자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줄 거고, 로그에 대한 식이 나왔어. 우리 미시 같은 두 로그를 빼게 되면 진수끼리는 나누겠지. 나 로그 밑에 안 써있다는 얘기는 결국 상용로그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반짝이 1번이었고 이번에는 2번 한번 해보자. 요거 잘했어. 이 문제는 생긴 게 이상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았어. 지금 0이 아닌 실수 A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등식을 만족한다 그랬어. 근데 저 등식이 영 복잡하게 생겼지. 정리가 덜 되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 최대한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앞에 부분은 4제곱근 절대값 A 곱하기 4제곱근 절대값 A, 4제곱근 A의 6제곱이었어. 지금 이 왼쪽에 곱해진 이만큼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같아? 혹시 4제곱근이라는 껍데기가 같아. 우리 이렇게 껍데기가 같을 때에는 한 덩어리로 합쳐버릴 수 있었지. 저식 그대로 가지고 올게. 나 4제곱근을 한 덩어리로 합칠 수 있었고 알맹이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인 거고 분자는 A의 6제곱인 거지. 얘만 일단 먼저 계산해서 정리하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들어가. 우리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지지. 우리 절대값 제곱은 그냥 x제곱하고 같았지? 그 의미가 따라서 얘는 a제곱분의 a의 6제곱. 우리 미시 같은 애들을 가지고 나눴어. 지수끼리 뺄 거니까 a의 4제곱. 이때 조심했어야 돼. 우리 거듭제곱근 얼마든지 벗길 수 있었어. 4하고 4 벗겨서 a 이렇게 풀면 맞아 틀려? 틀리지. 나 지금 얘가 왜 틀릴까? 이 부분이. 이게 안 되는 예제가 우리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했었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그러면 루트는 제곱하면 벗겨지니까 이거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었지. 우리 저렇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을 때 마이너스 없애서 3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3 이렇게 계산했어. 그래서 어떤 표현을 배웠었냐면 루트 안에 그 제곱되는 알맹이가 양수라면 그냥 나오고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라는 표현을 썼을 거야. 그거 결국 우리 절대값에서 쓰던 표현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정의를 배웠었냐면 이런 수식 풀 때 나 루트 그냥 벗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 A로 풀려 라는 식을 우리가 옛날 옛적에 배웠었지. 나 지금 요 개념 활용하는 중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제곱이라는 거, 네 제곱이라는 거 짝수에서의 거듭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A가 아니라 뭘로 나와야 돼? 절대값 달고 나와야 돼. 이게 첫 번째 수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자. 우리 요 오른쪽에 곱해진 것도 정리하면 세제곱근에다가 a 플러스 1 여기에다가 세제곱. 근데 우리 세제곱은 좀 특별한 게 홀수잖아. 우리 홀수인 거듭제곱근에 대해서는 안에 얼마든지 음수도 들어갈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때는 상관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벗고 나왔어도 괜찮은 거지. a 플러스 1로. 그럼 이제 합쳐보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뭐 해달라 그랬냐면 내가 1번식에서 정리한 거, 2번식에서 정리한 거 둘 곱한 값이 a-3 나와달라 그랬어. 1번식에서 정리한 거 절대값 a였고 2번식에서 정리한 거 a 플러스 1이었는데 그 두 개 곱한 거 a-3이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이 돼야지. 나 이제 이 식에서 뭐 해야 돼? 방정식 막 풀고 싶어. 전개해서 A값 찾고 싶어. 근데 방정식을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 A지. 나 우리 문제 안에 절대값 등장하게 되면 문제 못 푼다. 절대값 없애야지 풀 수 있어. 그럼 절대값을 풀어주는 방법은 뭐였었냐면 그치, 케이스를 나누잖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절대값 복습. 이 절대값 x가 등장하게 되면 이 상태로 문제 못 풀어. 절대값이 만약에 0 이상이라면 이때는 그냥 나올 거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즉 뭐 해야 되는 거야? 케이스 나눠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는 케이스를 나눌 건데 원래는 0 이상일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지만 우리 문제 조건에서 0이 하는 실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지. 양수일 때 먼저 보자. 자, 얘가 양수란 얘기는 그냥 나온다는 얘기고 a 플러스 1, 얘가 지금 a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절대값만 풀었더니 우리 너무너무 만만한 방정식이 그냥 된 거잖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가 a 마이너스 3이래. 여기 잘 봐야 돼. a 똑같으니까 지워졌어. 그랬더니 뭐만 남냐면 a제곱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러니까 우리 실수를 제곱한 게 음수가 될 수는 없지. 즉 이런 케이스는 아닌 거지. 이제 두 번째. A가 음수였어. 우리 음수일 때는 절대값 어떻게 풀러?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리고 뒤에 거는 A 플러스 1. 얘가 A 마이너스 3. 예쁘게 전개하자.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A가 A 마이너스 3이었고 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었어. 즉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인수분해 되는 형태지. 자, 3하고 1 가지고 플러스 2 만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즉 A 플러스 3 하나, A 마이너스 1 하나로 인수분해가 돼. 이때 조심해야 돼. 나 A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1이 나와. 이 두 개 중에 누가 진짜 A야? 나 지금 문제 어떤 케이스 푸는 중이야? 맨 처음에. 그치? 음수인 케이스 지금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온 A값에서 음수인 게 조건 만족하는 거지. 즉 1 탈락, 만족하는 A값은 마이너스 3이었겠다. 자, 문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나 A값 구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문제가 절대값이 진짜 중요하게 쓰였고 우리가 옛날 옛적에 배운 거듭제곱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거듭제곱근은 한 덩어리로 합칠 수 있었어. 저렇게 곱하거나 나눌 때. 단 종류가 같을 때만 가능했고 우리 절대값은 제곱하게 되면 사라진다 그랬고 나 이렇게 제곱이라 그래서 네 제곱이라 그래서 세 제곱 다 무조건 벗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짝수에 대해서는 부호 고려해줘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 달고 나오고 대신에 우리 홀수일 때는 얼마든지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있었지. 그러니까 저 때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빠져나와도 괜찮은 거야. 반짝이 2번이었고 이번에는 3번 한번 보자. 문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좀 옛날 개념이 많이 쓰이는 문제들을 넣었어.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자꾸자꾸 배우는 개념들이 쌓여서 어렵잖아. 근데 그 개념들을 다시 교과서로 공부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문제 속에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개념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반짝이 3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물론 주인공은 로그이지만 대신에 집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래서 1이 아닌 서로 다른 양수 A, B가 있었고 두 개의 집합이 등장을 했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근데 어떤 관계를 갖냐면 A 교집합 B가 지금 A가 된대. 나 저 문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나머지 계산이 가능해. 다시 한번 써보자. 나 A 교집합 B가 A가 됐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 우리 교집합이 뭐였어? 교집합. 교집합. 이제 우리 교차로라 그러잖아. 교차로. 그래서 만나서 생기는 부분이 교차로였지.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존재했을 때 그 두 개의 집합 사이의 공통 부분, 만나서 생기는 부분, 겹치는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불렀어. 근데 그 교집합이라는 애가 지금 어떤 하나의 집합이 된대. 나 두 개에서의 공통 부분이 어떤 한 집합이 된대. 이거 무슨 뜻인 거냐면 A라는 애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이런 뜻이지. 그림으로 그려보면 B라는 집합 안에 A가 지금 쏙 들어있어. 그러니까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A라는 집합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고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식계산이 가능해. 즉 A라는 애가 B 안에 쏙 들어있다는 얘기는 A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B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지. 이제 집합 봐야 돼. 나 A에는 1하고 로그 A에 B가 있었다. 근데 그 원소들이 전부 다 누구의 원소가 돼야 돼? B의 원소가 돼야지. B 안에 쏙 숨어 있으니까. 근데 B라는 집합이 2, 3, 그리고 이거야. 나 2하고 3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근데 A 안에 지금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그 1이라는 거 반드시 B에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동으로 누가 1이어야 되는 거냐면 얘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시작점이야. 그럼 이제 수식 정리해보자. 결국 2에다가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B 얘가 반드시 1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미시 같은 로그를 가지고 뺐어.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이유는 요 이 때문이라서 위로 올려버렸어. 그랬더니 로그 2의 A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B였고 나 미시 같은 로그를 뺐으니까 분수식으로 B분의 A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나누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얼마냐면 1. 나 우리 로그가 언제 1이야? 밑하고 진수가 그치 같을 때지. 따라서 B분의 A제곱이라는 얘가 2였네. 좀 더 예쁘게 쓰면 결국 나 A제곱을 2B라고 쓸 수 있지. 나 A, B라는 두 개의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낸 거야.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문제 다시 읽어보자. 자, 그리고 1이라는 그 집합 안에는 A라는 집합 안에는 1만 있는 게 아니라 로그 A의 B도 있었어. 반드시 로그 A의 B가 여기에도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이미 1이었고 A하고 B는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 로그 A의 B가 1일 수는 없잖아. 같을 때만 1이니까. 즉 저 로그 A의 B를 갖는 값은 2하고 3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즉 이번에는 케이스 나눠야겠다. 이 로그 A의 B라는 애가 2일 수도 있고 이 로그 A의 B라는 애가 3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둘로 나눠서 풀 거다. 그럼 첫 번째로는 로그 A의 B가 2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로그 A의 B가 3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나 이 식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식으로 전개하자.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즉 A제곱이 B인 케이스인 거고 오른쪽에서 A의 세제곱이 B인 케이스지.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수식 정리하면서 A제곱이 2B가 된다라는 거 식 탔어.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보자. 나 A제곱이 2B라며 그게 지금 B인 거지. 넘어가주면 결국 B는 0인 건데 이거 좀 이상하지. 문제 읽으러 가보자. 나 우리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A, B에 대한 조건을 줬어. 1이 아니면서 둘이 서로 달라야 되고 그리고 양수. 나 양수란 얘기는 0보다 커야 돼. 근데 방금 전에 0 나왔잖아. 따라서 이 케이스는 탈락인 거지. 즉 이 케이스였네. 로그 A의 B가 3인 케이스. 그럼 이제 문자만 좀 넣어보자. 나 A 세제곱인데 A 제곱은 2B였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 우리 이 식에서 B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2분의 1 A 제곱인 거지. 나 A 세제곱이 있잖아. 2분의 1 A 제곱이야. 근데 저 A라는 게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변에서 나눠서 없애버려도
괜찮지? 그럼 a제곱 없어졌어? a제곱으로 없앴으니까 하나 남았어. 즉 이때 a는 뭐 나오는 거냐면 2분의 1이었겠다. 그럼 a가 2분의 1인 거 나왔고 그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b값도 찾아줄 수 있을 거고 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b분의 a야. 그래서 b를 구한 다음에 대입했어도 괜찮고 아니면 관계식으로 풀었어도 괜찮다. 무슨 얘기냐면 나 a 세제곱이 지금 b였잖아. 내가 b 대신에 a 세제곱을 썼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쓰고 났더니 a 제곱분의 1 나오네. 근데 a라는 게 2분의 1이지. 나 이거 제곱했어. 그리고 역수했어. 그러니까 얘는 4였겠다. 나 굳이 b 안 찾은 거야. 관계식 알고 있으니까. 자, 이 문제 정답은 4인 거지. 식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지금 b분의 a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었고 집합에 대한 조건들이 나왔어. 우리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디냐면 첫 번째 단계야. 나 두 개를 가지고 교집합했더니 어떤 한 집합이 나왔어. 그 얘기는 결국 부분집합 관계란 얘기고 교집합이라는 게 공통부분이잖아. 그 공통부분이 되는 애가 더 큰 집합 안에 쏙 숨어 있는 거지. 얘가 반짝이 3번이었고 이번에는 우리 4번 한번 해보자. 요 문제 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자연수 조건 만족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 배점 높은 문제로 지금 두 개의 양의 실수 A, B가 있었고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그랬어. 일단 나 조건은 A하고 로그 4의 B 그 두 개는 모두 자연수래.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식정리를 할 수 있는 건 가밖에 없는데 그 가가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당연히 뭐 생각나야 돼? 합차 공식이 생각이 나야지. 자, 합차 공식 써보자. 나 로그 4에다가 AB 더하기 썼어. 로그 4의 B분의 A. 얘 이름이 합차 공식인 이유는 더하기 한 번, 빼기 한 번이어서 그렇지. 자, 로그 4의 AB 마이너스 로그 4의 B분의 A. 자, 합차 공식을 쓰고 났더니 더 정리할 수 있겠다. 왜냐면 미시 같잖아. 나 미시 같은 두 로그의 곱은 진수끼리의 두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인데 나 결국 곱하겠다는 얘기는 A, B하고 B분의 A를 곱할 거지? 괜찮아? B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 A제곱. 자, 정리해서 예쁘게 쓰면 로그 4의 A의 제곱. 이만큼이 지금 앞에 거. 똑같이 뒤에 거 해볼게. 나 로그끼리의 빼기였어. 진수끼리의 나누기 할 거지? 그래서 A, B에서 뒤에 걸 나누겠다는 얘기는 역수를 곱하겠다는 얘기니까 A분의 B 됐고 A 없어지면서 남은 거는 B제곱. 즉 얘는 있잖아. 로그 4의 B의 제곱이야. 정리가 덜 된 거 느껴지지? 나 진수에서의 제곱 앞으로 뚝뚝 떨어졌어. 2하고 2 떨어졌으니까 곱하면서 4 됐어. 그리고 로그 4의 A였고 그리고 로그 4의 B였는데 우리 문제에서 그 값이 지금 8이라고 알려줬지. 그럼 4 곱할 약분되니까 이만큼이 2였던 거네. 여기까지 괜찮아? 나 로그 4의 애기, 로그 4의 B 누군진 모르지만 그 둘을 곱한 게 2가 된다? 근데 로그 4의 B에 대한 조건을 나에서 줬어. 자연수가 된대. 나 얘가 있잖아. 자연수래. 그래서 우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를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해보자. 자연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지금 로그 4의 A였어. 거기다가 로그 4의 B 곱해져 있었는데 그걸 n이라고 표현했어. 그대로 넘겨주면 지금 n분의 2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저 n이라는 거 누구였었냐면 로그 4의 B였고 우리 문제에서 얘를 자연수라는 표현을 줬으니까 간단하게 내가 n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 문자 다시 한번 나한테 친숙한 식으로 고치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즉 4에다가 n분의 2제곱 그게 지금 A인 거지. 지수식으로 고쳤어. 근데 우리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자. 저 A도 조건을 줬어. 저 A도 뭐가 된대 문제에서? A도 그치 자연수. 나 A도 자연수다. 다시 한번 쓸어 가보자. 지금 이 A 있잖아. 얘도 자연수야.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 지수식에서 연습해봤는데 4의 n분의 2제곱인데 얘는 결국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의 n분의 2제곱이니까 얘는 2의 n분의 4제곱. 나 얘가 자연수였으면 좋겠대. 나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2의 3분의 7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런 거 자연수 나오는 거
아니잖아. 나 여기 있는 분모 지수가 사라져야 되네. 그럼 분모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 n이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값이 4한테 없어져야 되니까 4에 대한 약수 1, 2, 4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한 거지. 나 이제 n의 값이 나왔어. 우리 최종 문제 읽으러 가보자. 나 우리 문제에서 진짜 구하는 건 뭐였었냐면 저 n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쓴 문자였고 스몰 a하고 스몰 b 그 두 개의 최대값을 두 개 더해서 최대값 구한 게 목표인 거야. 즉 a, b에 대한 수식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씩 찾아보자. 지금 n이 가능한 게 뭐냐면 1이거나 2이거나 4였어. 그때 a하고 b하고 그 둘 더한 거 궁금해.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a라는 애가 4의 n분의 2제곱이었지? 그럼 a라는 값 한번 찾아보자. A. 나 1 대입하면 4의 제곱이니까 16인 거고 여기다가 2 대입해주면 4의 1제곱이니까 4인 거고 4 대입해주면 4에다가 2분의 1제곱 결국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서 이거 2인 거지. 나 A 값은 그때그때 찾았어. 그 다음 단계는 B 한번 찾아보자. 우리 b라는 값은 여기 있네. 우리 요식에서 나 n이 로그 4의 b였어. 그러니까 우리 b라는 애는 결국 4의 n제곱인 거지. 나 n에 대한 범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엔 b 찾는 거야. n에다가 1 넣었어. 그랬더니 4 나오는 거고 n에다가 2 넣었어. 그랬더니 16인 거고 나 n에다가 4 넣을 거야. 결국 4의 4제곱 4라는 거 2의 제곱인데 거기에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 우리 이거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기 편한데 이거 값이 얼마야? 256이지? 자, 256이었고 내 최종 목표는 두 개를 더하는 거에 최대값이었어. 자, A, B 찾았으니까 둘 더하면 20, 더하면 20, 더하면 258. 얘가 훨씬 더 빵 크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최대값 구하는 거고 즉 258인 거지. 자, 마지막에 n을 가지고 케이스 가능한 걸로 나눠서 A, B 값을 읽어내줘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앞에서 수식 정리해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써가지고 관계식 하나 찾아내고 이 자연수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제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 반짝이 4번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첫 번째로는 상용 로그. 그래서 우리가 배운 수많은 로그들 중에서 특별한 로그 이름 붙였어.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로그. 그래서 상용 로그고 10진법 쓰니까 미시 10인 로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에 대한 중요성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에 대한 정의였고 직선의 방정식 점 하나랑 기울기 가지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반짝이 문제 하나 더 풀고 지수함수라는 새로운 내용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